자, 얘들아 안녕.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선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어.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느냐? 너희들이 당장 내일 있을 2020년 12월 23일 있을 2021년 봄이중학교를 이끌어 나갈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를 하기 전에 미리 민주주의와 선거는 무엇일까? 어떤 선거가 민주적일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선 거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활동지를 채워나가면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자, 다들 혹시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까? 그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 이 민주주의란 고대 그리스어 데모스 그리고 크라티아라는 말의 합성어야. 데모스는 바로 대중의, 다수의란 뜻이고 크라티아는 지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데모스 크라티아, 데모크라시, 다수의 지배라는 뜻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 선생님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야, 우리 반 오늘부터 모두가 다 같이 청소를 한다. 야, 우리 반 회식은 내가 좋아하는 방어회로 한다. 나 혼자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거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건 선생님의 독재 정치였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 왔을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언제부터 이 민주주의를 채택해 왔을까? 한번 선생님과 영상을 통해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참정권, 선거권이 어떻게 부여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영상 다 잘 봤어? 집중해서 봤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을까? 바로 2500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행이 되었지. 그러다가 우리가 근대 유럽 시민혁명을 계기로 잠시 사라졌던 민주주의가 다시 고개를 내미는데, 이 고대 아테네와 근대 유럽의 민주주의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 그 한계점이 무엇이냐? 모두가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 일종의 제한이 있었던 제한적 민주정치였던 거야. 고대 아테네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 노예냐, 자유인이냐, 그리고 그 사람의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고 하고, 근대 유럽에서는 일단 그 사람의 성별이야. 남성만, 성인 남성, 그리고 국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졌느냐, 그 사람의 일종의 경제적 지위, 계급에 따라서 참정권이 차별적으로,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해.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노동자, 여성, 흑인들의 참정권 투쟁의 결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고. 우리 모두가 정치 생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것인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비판을 했지. 이디엇, 바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정치적 무관심을 이렇게 비판을 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당장 내일 23일에 있을 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투표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잘생겼어, 또는 예뻐, 막 방탄소년단이야, 아니면은 아이유 닮았어.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처럼 그 후보자의 어떤 겉모습, 외향만 보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남발하네. 예를 들면 결혼하면 전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한 명당 3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한심만을 얻기 위한 그런 공약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만 보고 투표를 한다면 올바른 정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과 함께 볼 영상은 매니페스토 선거, 정책 공약 선거인데,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는 선거와 관련된 영상이야.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자.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지만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였으면 좋겠다는 바람.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대신해줄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부터 좋은 정치인을 찾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좋은 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선거.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책 선거를 원하는 걸까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심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은 했는데 마땅한 취업 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랑 출발선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내세운 공약들을 잘 실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지역 아동센터. 이곳에서는 24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해당 지역의 초중 고등학생들이 한데 모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은 큰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면은 지칠 수도 있는데 댄스 동아리랑 합창 같은 활동도 있어가지고 저희는요 혼자서 학습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런 거를 같이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시거나 제공을 해주시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학습량이 많아졌어요. 또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10시까지 PC방을 가지 않는다, 노래방을 가지 않는다 보다는 그 10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할 수 있는 것을 이곳에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경험의 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아침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두 아이와 오랜만에 공원 나들이를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선거 시기가 되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답니다. 저는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은 맞벌이 하면서 아기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김용진입니다. 다람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의 아니보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죠. 저 동그란 거 있잖아.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이 행복해야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시민이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아닐까요? 요즘은 좀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이 많은데 좀 끝까지 갈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하지만 인류는 이 한 표를 위해서 그동안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투쟁으로 주어진 소중한 한 표. 그렇다면 이 한 표를 헛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참 공약, 매니페스토에서 찾으려 합니다. 매니페스토란 라틴어 마니파스토에서 파생한 이탈리아어로 증거, 증거물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명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치에서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참 공약을 가리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이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실시 기한, 이행 방법,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정책 공약은 후보자가 임기 동안 지향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정책 공약에는 정당과 후보자의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매니페스토는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면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그 정책 약속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떠한 추진 일정에 맞춰서 이 약속을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약속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모든 정당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고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문제 등에 관해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의회 정치 본부장 영국입니다. 1834년 보수당 당수였던 로버트 필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의 매니페스토는 영국 정치계의 바이블로 평가됩니다. What kind of country will we live in? I promise you now that we will deliver. We have changed the Labour Party. Now the Labour Party wants to earn your trust to change Britain. You Labour, you light for Britain. 그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생활이라는 비전 안에 10가지의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Ask me my 3 main priorities for government. And I tell you, education, education, and education.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내놓은 정책은 다름 아닌 교육 정책. 정책 실현을 전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치, 공정, 재원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사회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담았던 이 선거 공약집은 당시 영국에서 약 100만 부의 판매부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31일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곧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2006년 매니페스토 운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운동의 당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매니페스토 운동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는데 이 법은 2010년 선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공약이란 약속을 지키는 것.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6 총선 유권자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와 지난 선거 공약 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슈 지도는 국민 신문고 민원, 언론 기사 분석으로 도출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정책 공약 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함으로써 당선된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 또다시 그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투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유권자는 후보자의 처지를 꼼꼼히 살펴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헛되지 않게 행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더 풍성한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방법. 그 해답은 바로 올바른 정책 선거, 매니페스토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약이 나라를 만든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자, 잘 봤지? 이처럼 이 후보자가 내놓는 공약은 굉장히 중요해.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이제 오늘 민주주의 선거교육의 본 게임, 중요한 부분, 바로 2021년 동의중학교를 이끌어 나갈 학생 자체 회장단 후보와 부회장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기호 1번은 김예영, 최종현 학생이고 기호 2번은 김나연, 이원솔 학생이야. 그리고 1학년 혼자 단독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학생의 이름은 기호 1번
조형기 학생이니까 너희들이 잘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한번 볼까? 첫째, 시험을 볼 때 편한 복장으로 시험을 치고 시험이 끝난 후 교회 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시험 당일에는 사복을 허용하겠습니다. 둘째, 우산을 안 가져왔을 때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당황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우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겨울철 패딩을 입고 왔을 때 막상 학교에 걸어둘 데가 없어서 의자 뒤에 걸어두면 어느새 땅에 떨어져 있는 패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각 반마다 옷걸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와 가기 귀찮고 힘드실 때가 많으시죠? 그런 날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발렌타인데이,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등등 여러 기념일에 교내 행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복이 불편하고 매일 학교에 교복을 입고 오는 게 힘들다면 매주 사복데이를 정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편한 복장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희중 학생 여러분. 저희는 이번 전교 회장, 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나연, 이원솔입니다. 저희는 학교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 선거에 나오게 되었고 또 학생 여러분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공약은 첫 번째, 교내대회를 많이 열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교내대회를 많이 열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하겠습니다. 냄새에 민감한 친구들을 위해 청경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옷걸이를 구비하겠습니다. 겨울철 패딩이 자꾸 떨어져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저희가 패딩이 떨어져 더러워지지 않도록 옷걸이를 구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겠습니다. 교복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체육이 1교시인데 옷을 못 갈아입으셨다고요? 코로나19로 잠시 허용된 체육복 등교를 이젠 편하게 쭉 허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년별 미니체육대회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 학년별 미니체육대회를 열어 재밌는 학교 생활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에어컨 히터 불만을 적극 반영 후 처리하겠습니다. 여름철, 앞자리는 너무 덥고 뒷자리는 너무 춥다는 불만과 히터 온도 조절이 불가능한 불만을 저희가 당선이 되면 적극 반영 후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를 뽑아주시면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저희가 말한 공약을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진정한 봉희 학생이라면 이 선거가 봉희 중학교의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생각해주세요. 전교 회장, 부회장 후보 김나연, 이원솔 꼭 뽑아주세요. Just do it, just 투표! 안녕하십니까. 봉희중학교 부회장 후보 조현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부회장이라는 책임감과 무거운 직책이 아닌 이름으로 다가가 여러분들과 저의 더 나은 학교 생활과 학급 활동, 또 이것들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저도 역시 라면이라면 자다가도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은 항상 라면 스프와 함께합니다. 라면 스프는 어느 음식과 섞여도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마성의 스프입니다. 저는 라면 스프와 같이 여러분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라면 스프가 되기 위해 지켜나갈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항상 저보다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는 슬기로운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누구 하나 인상치 뿌리지 않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약들을 토대로 선생님들과 3학년 회장, 부회장 분들에게도 라면 스프 같은 존재가 되며 부회장 생활을 해나가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미국민에 의한, 미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갔다면 저 조현기는 봉희중학교인들에 의한, 봉희중학교인들을 위한 학생회의 일원이 되어 누가 봐도 멋진 봉희중학교를 만들 것을 이 영상에서 약속합니다. 저희 긴 영상을 봐주시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조현기 꼭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영상을 잘 보았지? 아주 후보자들이 좋은 공약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다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너희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길 바래.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한 표, 우리 사회에서 너희들 부모님께서, 선생님이, 너희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행사하시는 그 소중한 한 표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거야.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에서 국민 한 명이 행사한 그 한 표의 가치는 얼마일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저는 PT 150만 원 정도?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사려고 자켓 사는데 50만 원 썼었습니다. 맥북 프로 사는데 한 420 썼던 것 같아요. 비행기표로 70만 원 쓴. 4,700이요? 4,700만 원? 4,700만 원 어떻게 생겨요 갑자기? 학자금 대출 아직 못 갚아가지고 이사를 가겠어요. 차 살래요. 전세 자금으로 쓰고 싶어요. 알고 계셨나요? 4,700만 원은 유권자 한 명이 가지는 한 표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값진 한 표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큰 금액을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당신이 가진 값진 한 표, 4월 15일 총선에서 행사해주세요. 한 표의 가치 캠페인. 자, 어마어마하지? 1인당 4,500만 원이래. 4,500만 원. 이처럼 너희들의 소중한 한 표는 결코 헛된 게 아니야. 내가 뽑을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가 중요한 거지. 가서 무효표를 던지더라도 내가 이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정치인들에게 피력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도 올해 우리 봉희중학교의 학생자치회 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될 건데, 이 온라인 투표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네이버 폼, 구글 설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 부정이라던가 중복 투표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지. 자, 그렇다면 이 온라인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봉희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학생들이 직접 너희들에게 소개를 해줄 테니까 다들 관심 있게 시청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봉해 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12월 23일 진행될 온라인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하라는 문자가 발송이 될 것이에요. 그럼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안 문자를 입력하세요. 다음 자신의 학번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요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증번호 문자가 오면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선거 정보를 누르면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투표하기 버튼을 눌러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름이 적힌 칸을 선택해 투표 완료를 눌러주십시오. 1학년 부회장 후보는 단일 후보이므로 찬성 반대로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한 후 선택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정말 너무 쉽죠? 그러니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설마 안 하겠어요? 12월 23일 봉희 중학생들 모두 투표하세요. 봉희 중 화이팅 하트. 자, 이제 온라인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제는 방법도 정해졌고 언제 할지도 정해졌어. 너희들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당장 내일 있을 12월 23일에 있을 봉희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를 맞이해서 봉희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익 광고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다 같이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오늘 민주주의 선거교육은 마치도록 하겠다. 다들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 우리 동의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봉익 광고 영상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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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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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 수많은 것을 찍고 있는 우리 12월 23일 가장 중요한 것을 찍을 때입니다. (12월 23일) 투표합시다.